45년 전에 지어져 낡고 비좁았던 목포역에 대개조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영암 오리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겨울 들어 전남에서 세 번째입니다. 검경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인사청탁 혐의를 받던 전남경찰청 퇴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정지 상황에서 생존율을 높이는 자동 심장 충격기에 소규모 체육시설 등 미비한 곳이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호남선의 상징인 목포역이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45년 전에 지어진 만큼 낡고 비좁아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았는데요. 목포역 대개조에 발맞춰 기존 규모보다 2배 이상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7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목포역. 주말에만 10,000명 이상이 찾는 등 서남권 최대 교통 집결지입니다. 지상 2층 규모의 목포역은 1968제곱미터 면적의 매표소와 카페, 편의점 등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공간 자체가 비좁아 이용객들의 불편이 큰 상황. 지난 1978년 현재 모습으로 건축돼 낡고 오래된 목포역에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목포역 노후 역사 개량 사업이 한국철도공사의 투자 심사와 이사회 심의를 마친 겁니다. 목포역은 1913년 개통 이래 1978년 건축되어 노후되고 협소하여 목포시와 함께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신축 필요성을 건의해 왔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사업비 490억 원을 투입해 목포역을 용산역이나 광주 송정역 같은 철로 위에 짓는 선상 역사로 신축할 계획. 새 목포역은 이용객 안전 확보와 이용객 동선 최적화 등을 목표로 설계하고 면적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장됩니다. 보성과 목포를 잇는 남해안 철도가 완공되면 호남과 영남을 잇는 거점역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목포 시민의 오랜 열망인 목포역 대개조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목포역 대개조는 그동안 침체되었던 원도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목포 경제를 활성화하는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45년 만에 변화를 앞둔 목포역. 새롭게 바뀔 목포역은 2024년 실시 설계를 거쳐 오는 2028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정호입니다. 영암 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AI 항원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진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영암 유경오리 농장과 김제 산란계 농장에서 각각 H5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고 밝히고 농가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이번 확진으로 올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남 3건을 포함해 전국 15건으로 늘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남 지역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전남 비상시국 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전남 비상시국 선언 참가자들은 윤석열 검찰 독재 심판을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에 호남에서 기득권을 양보하고 비례 위성정당 대신 반윤 세력과 함께하는 야권 비례 연합정당으로 총단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제3자 인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경찰청 퇴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2021년 전남경찰청 경위에게 승진 청탁 목적으로 받은 수천만 원을 앞서 구속된 이모 경감에게 건넨 혐의로 전남경찰청 퇴직 경찰관 정모 경감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감은 받은 뇌물을 브로커를 통해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돼 지난달 23일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예고 없이 발생하는 심정지 상황에서는 빠른 응급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위급한 상황에 사용하면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가 큰 도움이 되지만 소규모 체육시설 등 미비한 곳이 많아 우려가 큽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다른 남성이 자동 심장 충격기 안내음에 맞춰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테니스 동호인 대회에 참가한 50대 남성이 경기 도중 심정지로 쓰러진 겁니다. 다행히 휴가 중이던 현직 소방관이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덕에 남성은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 환자분한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했던 것뿐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합심으로 해가지고 이 같은 심정지 상황에 생존율은 7.5%. 목격한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경우 2배 이상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자동심장 충격기가 큰 도움이 되지만 비치된 곳이 많지 않은 실정. 사고 당시 테니스장에는 자동심장 충격기가 없어 200m가량 떨어진 경찰서에 있던 자동심장 충격기가 사용됐습니다. 현재 목포 시내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된 체육시설은 5,000석 이상의 관람석을 갖춘 경기장 3곳뿐. 현행법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체육시설은 비용과 관리 등의 문제로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런 곳은 법적 의무 기관이 아니더라도 상시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이제 확보되는 대로 조금씩 그런 시설에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람은 연간 3만여 명. 5분 남짓의 골든타임 안에 생명을 살릴 수 있을지 여부는 일상 속 관심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자동심장 충격기 확충 의지에도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앞으로 보름 뒤면 여순 사건 피해 접수가 끝납니다. 시행령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접수가 언제쯤 재개될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인식 개선과 홍보 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자체에 마련된 여순 사건 피해 신고 접수처. 한 차례 연장했던 신고 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 다음 달 1일부터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여순 사건 피해 신고는 7,200여 건. 지금도 일주일에 평균 10여 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유족단체와 지자체는 신고하기를 주저하거나 접수 사실을 모르는 유족이 적지 않다며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셔가지고 아직 준비를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모르시고도 아마 신청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순 사건 중앙위원회는 추가 신고보다 접수된 사건을 신속하게 심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던 정치권도 이번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제주 4.3 유족회 측은 4.3 사건의 경우 올해까지 8차 접수를 진행했다며 여순 사건도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접수 기간 연장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접수가 재개될 경우에 대비해 신고 예정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관리하고 인식 개선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유족 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회의하거나 행사할 때마다 계속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큰 관심을 갖고 한 분이라도 누락됨이 없이 희생자를 신청받는 게. 한편 지금까지 접수된 여순 사건 피해 신고 가운데 중앙위원회 심사가 끝난 건 430여 건, 전체의 6.1%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도심 곳곳에 5.18 사적지.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오히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장소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광주 시민들이 이 사적지들을 찾아 현장에서 받은 느낌을 펜과 연필, 만년필로 담아낸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80년 5월 투사해보가 제작되고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간적 배경이 되었던 곳. 색바랜 페인트와 잿빛 하늘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계엄군에 끌려가 고초를 겪고 재판을 받아야 했던 곳. 5.18 당시 시민군이었던 김정업 씨에게는 남다른 감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갈 뻔했고 여기도 갈 뻔했던데 마치 여기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 기억이 항상 남아가지고. 어반 스케쳐스 광주에서 활동하는 22명의 시민 작가가 선보이고 있는 작품은 200여 점. 지난 3월부터 광주 전역의 사적지를 직접 찾고 주먹밥도 함께 나눠 먹어가며 그린 그림들입니다. 그림 경력 1년차 새아이 엄마는 덕분에 좋아하는 그림도 마음껏 그리고 더 떳떳한 엄마도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도 좀 더 자신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엄마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뿌듯했습니다. 어반 스케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나 여행지 바로 그 현장에서 현장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 그리는 그림을 말합니다. 화구 역시 펜과 연필에서부터 만년필과 마커까지 비교적 친숙한 도구들을 쓰기 때문에
자유롭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그림 장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유화라든지 수채화의 고퀄리티의 이 내용들을 이렇게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게 대다수여서요. 5.18을 흘러간 과거가 아닌 일상에서 살아있는 역사로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20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석재물류센터 삼영산업 고춘석 회장도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며 2천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고춘석 삼영산업 회장은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으며 이번 기탁금은 무안 지역의 돌봄 이웃 아동과 청소년들의 겨울 의류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전남 지역의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광주 기상청은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10도 이상 낮은 1에서 4도, 낮 최고 기온은 1에서 5도이며 17일은 영하권으로 떨어져 매우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 구름대가 유입돼 전남 서부에 5에서 10cm, 많은 곳은 최대 1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이 각종 부패 범죄를 전담할 공직비리 특별수사팀을 설치했습니다. 공직비리 특별수사팀은 공직자 또는 토 세력이 연루된 금품 수수와 재정 비리를 비롯해 권한 남용, 알선과 청탁과 같은 부패 범죄를 집중 수사하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년 설맞이 명절 선물전에 참여해 전남의 주요 수산물 판촉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도내 26개 업체가 참여해 명절에 대량으로 소비되는 천일염 선물 세트, 가정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순살 전복, 전복빵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 요리한 전복, 어묵 등의 시식 코너를 운영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상위 군경 부부 3쌍이 오늘 목포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군경회 전남도 지부가 주관한 이번 합동 결혼식에는 상위 군경회 시군 지회장과 국가유공자 가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모두 신랑 신부의 건강과 백년해로를 기원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쯤 강진군 도안면의 한 마대자루 공장에서 불이 나 45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한 개동과 지게차, 설비 등이 모두 타면서 소방서 추산 5,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5분쯤 완도군 약산면의 한 선착장에서 70대 남성이 타고 있던 SUV 차량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